이게 내가 지금 갱년기라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를 알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었어요. 뭐냐면 제가 어느 날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작아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왜 이렇게 쪼잔해졌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참 잘해온 일이고 그런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막 억울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거 답을 못 찾고 이렇게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내 모습이 너무 좀 이렇게 초라하고 막 작은 것 같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책을 봤어요. 책을 보다가 보니까 갱년기에는 우리 이제 호르몬 언밸런스가 생기고 자율신경 실조가 되면서 이게 해마층을 건드린대요. 해마층, 우리가 기억 장치죠. 해마층을 건드려서 장기 기억, 옛날에 어떤 기억된 부분들이 올라오고 단기 기억, 최근의 기억력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봤어요. 보고 이게 내가 지금 갱년기라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를 알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9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갱년기 환자분들을 볼 때 대부분 이제 50대 중반 전후였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올 때 병명을 다 가지고 왔었어요. 저 화병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성이 어떤 갱년기가 어떤 병이나 아니면 치료를 해야 될 파트라든지 아니면 뭔가 관리를 해야 될 파트라는 인식이 적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는 당연히 지나가는 나이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화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갱년기에 있어서 좀 주된 어떤 병명으로 이제 화병을 들고 오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나이가 되면서 제가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어떤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구나. 뭐냐면은 옛날에 묵은 기억들, 그 장기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그때는 철도 없고 아주 어리고 했으니까 막 참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억울하지만 누르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 갱년기 나이쯤 돼서 다시 보니까 그 기억들이 올라올 때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억울하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억울한 정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돌멩이 하나만 탁 가까이에 떨어져도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것을 나한테 줬지만 나는 굉장히 심한 분노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의 대표적인 정서로 우리가 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화라는 거는 이게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대한민국 여자에게 많은 정서라고 알려져 있고, 이 화병이라는 거는요, 어떤 참았던 그 억울했던 감정, 분노, 이런 것들이 신체 증상으로까지 표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화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대부분 우리 갱년기 일반적으로 상열감, 열이 나고 땀이 나요. 가슴이 답답해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명치가 꽉 막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검사해 보면, 종합검진 가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과로 보내거나 아니면 양방에서는 뭔가 자율신경실조 정신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저것 종합검진 다 하고 심지어 뇌 MRI까지도 찍고,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죽겠어요. 가슴도 답답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무겁고 눈도 부옇고 숨을 쉬려고 하니까 막 몰아쉬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물론 산부인과도 갔다가 정신과도 갔다가 이것저것 해도 해결이 안 되면 한의원으로 와서 한방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를 알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이렇게 서로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봐요. 갱년기는 저항력과 면역력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체력적인 재구성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생활이라든지 운동 잡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40이 들어가면서 호르몬이 한두 단계만 떨어진 상태에서부터 원래 식사나 규칙적인 운동이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이 나이가 되었을 때 감정 컨트롤도 쉬워지고 체력적인 면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뭐 준비가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을 테지만 일단 화라는 정서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일단 체력을 먼저 보강을 하셔야 돼요. 체력을 먼저 보강을 하시고 그 후에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문제, 내가 이렇게 분노에 차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체력이 되지 않으면 이 뇌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혈액이 뇌로 올라가서 이 혈액 속에 있는 이 산소를 소모를 하면서 우리가 사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면 일단 뇌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마음의 문제가, 마음이 중심이 없고 끊임없이 시달리고 잔생각들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갈등 구조로 되어 있다면 우리 체력은 한순간에 소모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다리에 힘이 확 풀려가지고 사람이 확 주저앉게 되거나 기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이렇게 막 누명을 썼을 때 실명을 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문제가 어떤 인체의 기능을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마음이 힘들거나 할 때에도 이 몸을 치료를 함으로써 이렇게 체력을 올려주고 이것이 이제 뇌 순환을 왕성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같이 치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거나 아니면 화라고 해서 단지 화만 이렇게 자꾸 정신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에서 어떤 이 정서적인 문제들이 우울이라든지 공황이라든지 불안장애, 이런 화병,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자꾸 어떤 정신적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긴 세월 동안 힘이 들고 일어나지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공진나 같은 경우도 제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것이 하는 역할은 이 체력적인 부분과 이 뇌의 어떤 순환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전체적으로 같이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또 즐겨 쓰기도 하고요. 환자분들이 많은 또 효과를 보기도 하는 약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마음은 안 되지만 우리 몸을 움직임으로써 마음이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화의 정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접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현재 상황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해결을 하거나 할 때 항상 끌려다녔거나 다른 사람의 의도대로 살아왔을 경우에 이 화가 굉장히 심해져요. 지금이라도 내 삶의 주체가 나고 내 어떤 이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주체가 나여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뭘 원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싫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고 스스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그 시간들을 다시 쌓아 나간다면은 이 화를 이겨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을 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은 모르거든요. 내가 아무리 참았어도 아무도 몰라요. 뭐 모든 사람이 내가 억울하고 뭐 참는 걸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가족이라든지 나랑 친한 친구라든지 이 범위 안에서는 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서로 이렇게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조심도 해주고 나를 존중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이건 좋아, 난 이건 싫어. 분명하잖아요, 그죠? 내 속에는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나는 이건 좋아, 나는 이건 싫어, 난 이거 먹고 싶어, 난 이거 먹기 싫어, 이렇게 좀 선명하게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또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막 많이 힘들고 이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집을 나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집을 나가냐?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테두리, 그 안에서 나의 삶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불안한 상태가 되는데, 실제로 이 공간을 조금 벗어나서 자기만을 딱 바라보다 보면은 많은 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뭐 50 전후 되면 혼자, 아니면은 어떤 자기 뭐 동행할 수 있는 뭐 부모님이나 친구가 있으면 같이 가도 좋죠. 조금 이것을 떠나서 뭐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이라도 혼자만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현재로 뭐 힐링 센터도 있고 많은 이렇게 뭐 천주교 같으면 피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고 뭐 불교 신자인 분들은 이게 뭐 본인이 다니는 암자에 가서 한번 며칠 정도 묵는다든지 뭔가 이 내가 이렇게 막 항상 일정하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삶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기 자신만을 느끼고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 예를 들어 자고 싶으면 자고요.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싶은 만큼 편안하게 자기 자신한테 모든 시간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느끼고 내가 그동안 내가 원했던 것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고 한번 이렇게 자기를 청소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계신 분들한테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그 나와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또 잊어버리고 일에 또 집중하면서 카타르시스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화병이 있고 우울하시고 이런 분들은 아침에 무조건 딱 식사하시고 나면 뭐 설거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집 밖으로 나와버리세요. 나와서 모든 업무를 오전에 보세요. 은행 업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뭘 이렇게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사람을 만난다거나 오전 시간대를 활발하게 보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하루가 좀 더 이렇게 리드미컬하고 조금 약간의 이제 긴장감이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꼭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뭘 하거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꼭 빼셔가지고 그 시간을 스스로 굉장히 어떤 만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가지신다면 이 화도 치유가 되면서 자기 자신의 주체가 자신으로 자기로 이렇게 바로 서면서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